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박우신입니다. 네, 우리 박우신 대표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상한 터미네이터 김영덕 대표입니다. 네, 상한 터미네이터 김영덕 대표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김빈재입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김민지 대표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긴 연휴가 이제 뭐 끝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을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네. 어떻게 풍성한 한가위 되셨나요? 예.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좀 연휴가 좀 연휴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중부지방에 좀 많이 왔지만. 네. 네. 저는 괜한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아니요, 저 비 오는 게 너무 좀 불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비 오는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금요일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지금 몇 주째 계속 그랬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세 분과 함께 우리 김영덕 대표도 뭐 잘 얼굴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네네. 좀 푹 쉰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요. 운전. 차에서 푹 쉬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민재 대표 특집 때 또 함께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지루하게. 네, 장이 너무 좋은데 연휴가 너무 길어서. 굉장히 시장이 너무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번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이야기를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자, 박우신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쏠림의 극대화다. 쏠림의 극대화다. 예. 이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쏠림이 극대화됐다라는 어느 얘기고요. 쪽으로 쏠렸을까요? 아시잖아요, 반도체로. 반도체 예. 쪽으로. 네. 반도체로 어떤 시장의 수급이 쏠린 지는 조금 됐죠, 이미. 조금 됐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극대화된 게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 중반 넘어서면서 약간의 이제 해외 시장의 조정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앞단에서 워낙 강하게 우리 연휴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자이닉스 이쪽에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연휴 직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오히려 이제 그날 더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하루씩 뭐 지수를 엄청나게 올려놓는 코스피 지수를 올려놓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등락비, 그러니까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등락비를 보면 네. 이게 오늘은 굉장히 극대화가 된 날이다. 그러니까는 연휴 전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연휴 전에도 지수가 올라도 항상 하락 종목이 만만치 않게 존재했었는데 오늘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 아니죠. 지수가 뭐 60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한 2.5배 정도는 더 많은 네.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돈이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쏠렸다라는 거고,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쏠림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쏠릴 수가 있을까라는 지점까지 오늘 약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말미에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긴 할 텐데 미리 또 저희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보면요. 추석 연휴 전에는 거의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좀 예외입니다. 예. 매년 보면 추석 연휴 전에는 늘 항상 조정을 받고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 올해는 추석 연휴 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휴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강세론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단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그럴 때, 그러니까는 다음 주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뭐 하방에 베팅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중 조절만 좀 해주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오히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입장에서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시점이 저는 다음 주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고 계시긴지라 예. 뭐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좀 기회만 된다면 지금 좀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전략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요. 네. 지금 주도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왠지 반도체가 다음 주는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주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쉬어가는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지금까지 주도 역할을 했던 반도체를 적절한 가격에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정도의 시장 분위기라면 지수가 빠지더라도 네. 이 매기가 다른 섹터로 돌 가능성, 즉 지수가 빠지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반도체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나올 거잖아요. 그 네. 돈이 다른 섹터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좋습니다. 판단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전략적으로 바로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뭐 전략적으로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뭐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 베이스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베이스는 반도체가 맞는데 너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따라 사기보다는 네.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전략으로 저는 오늘부로 약간 수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워낙에 지금 시장 모멘텀이 쏠리는 섹터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도 되게 좋았는데 사실 원전,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다 이제 AI라는 하나의 심지어 로봇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로봇 강했고 원전 강했고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어요. 많이 네. 오른 것들은 좀 빠지고 그동안 못 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이제 급등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 세 섹터는 공교롭게 이번 추석 연휴 때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딱 그 세 섹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칩과 로봇과 그다음 그 전력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AI 시대에 꼭 필요한 요 세 가지를 언급을 했고 그것들과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이오도 여전히 두 번째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바이오가 쉬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총 네. 상위주들이 조금 쉬었으니까. 근데 오늘도 신고가 간 종목.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 섹터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도 모두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좋습니다. 봅니다. 그럼 박우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김에 OX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 네. 바이오에 반도체에 많이 올라온 종목을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덜 올라온 종목 쪽을 보는 방법,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을 겨냥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오, 아니다. 지금 반도체 그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하니 오히려 다른 섹터 쪽에서 찾아보는 게 더 낫다. X. 하나, 둘, 셋. 오. 저는 일단 그래도 어쨌든 잠깐만. 반도체네요. 5가 반도체인가요? 네. 제 질문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 많이 올라간 걸 쫓아가기보다는 그 이해 쪽 2번, 3번, 4번이 예상되는 섹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네.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는 거는 그래요. 뭐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조정받으면 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사실 그쪽을 좀 긴 호흡으로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시장의 유동성의 그러한 분위기라면 그래요. 이 돈들이 우리가 평시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덜 빠지고 주도주 역할을 못했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네. 유동성 시장에서는 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히려 이게 주변 섹터로 온기가 퍼져서 못 갔던 애들이 또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주도 섹터 정비가 되면 얘네가 또 치고 가고 그래요. 이런 흐름 선순환이 됐던 기업들이 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분명 열려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막상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음 주 초나 주 중반 늦어도 한 번쯤은 쉬어갈 때가 됐다. 뭐 그건 수급적인 이유이기는 한데요. 네. 예, 그건 또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용덕 대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용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차별화장이다. 차별화장이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이야기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의 수급에 대한 차별화인가요?
업종 섹터죠. 업종 섹터에 대한 거의 차별화? 비슷한 네. 얘기인데 뭐 저번 시간에도 차별화장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의 매수세가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다 차별화 흐름 부분들로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플러스 흐름 부분들을 주는 모습이 오후에 들어와서 나타났지만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오전 같은 경우에 이제 약보합 조정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거래소 부분의 핵심 메인 IT 라인업 2인방 종목에 대한 매수 쏠림 현상 부분들이 극도로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는 아예 매수 관심 부분들이 시총상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총상의 바이오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2%, 3%가 넘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박권으로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시장 차별화 부분들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업종으로 따지면은 뭐 아까 전에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AI에 대한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이제 낙관론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에서도 시장이 우리가 휴장을 하는 동안에 미증시가 점진 반등이 나왔어요. 뭐 우리 시장처럼 뭐 급등이 나온다거나 변동성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음봉 하루는 양봉을 섞어가면서 움직이고 오늘 우리 거래일에 영향을 미치는 장세에서는 음봉 눌림 부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1% 이상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 장세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한 3% 정도의 반등 흐름 부분들로 상승력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점진 상승 장세에서도 미국에서도 조금 쏠림 현상이 나온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양자 관련주라든지 IT 연동 종목들의 상승력들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본 IT 베이스웨어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력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라인과 연결되는 쪽 부분으로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승력이 이제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흐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필두로 주가 상승 부분들을 좀 기인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약간은 좀 틀려요. 아까 전에도 이제 IT가 조금은 이제 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박우신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세 부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수급 흐름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오늘도 전거래일 2천만 주에 이어서 600만 주 정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차트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실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 전환 부분들을 했죠. 10% 이상 올렸었던 흐름 부분들에 대한 매도 전환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약간씩은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온 IT에 대한 차익 부분들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매수세를 받은 부분들은 이제 원자력주 중에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에 해당하는데 오늘 15% 급등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오히려 더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600만 주 정도 이상의 매수가 몰리면서 대량 매수 자금 부분들이 외국계 투자 자금에서도 몰렸고 실질적인 1단위 기조의 이제 억 단위 기조 매수에도 가장 높은 매수량이 이제 붙은 부분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IT 쪽 그리고 AI 반도체 전력 공급 부분들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었던 종목이나 또 BHI라든지 핵심 주도 라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 상승력이 기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 연동되는 소부장을 넘어서서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 부분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역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오전에 IT가 강하고 IT 때문에 플러스장이 유지되는데 실제 플러스장인데 거래소가 상승 종목 수는 200개 초입, 네. 하락 종목 수가 660개가 넘어갔고 코스닥이 상승 종목 수 같은 경우에 대한 숫자 부분들이 채 한 500개 정도 수준 600개가 안 되는 부분 속에 그래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흐름 부분이 나온 것처럼 체감 장세는 양대 증시가 마이너스 1%에서 2% 이상 조정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가 강세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시총 상위 부분이 펌핑이 돼서 지수가 플러스지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2%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IT를 매매하지 못한 투자자는 소외되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오는 차별화 장세였다. 그래요. 그리고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도 IT 연계 부분이 강세가 나오고 조선이나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 부분들도 조금은 시장의 차별화를 지속화시켰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을 요약을 길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이겁니다. 시장은 지수는 상승을 했으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 일부 대장 큰 종목 몇 종목 보유하신 분들 일부의 어떤 재미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재미가 있었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현금을 들고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 계좌가 좀 단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계좌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업종 부분에서 과열 업종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과열 업종이라는 것은 반도체. 맞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일단 피하고 네. 또 과열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게 어느 쪽인가요? 많이 올라왔던 조선 이런 쪽도 과열로 보여야 되나요? 조선은 아니고요. 조선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까? 쉬고 있고 네. 로봇 쪽도 좀 과열로 가고 있고 로봇도 과열로 보시나요? 네, 과열로 가고 있고 아직 뭐 원자력이나 전력기기 좀 과열은 아닌 것 같은데 연동 부분이라서 상승력이 따로 가지는 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과열 부분은 피하고 그럼 어느 쪽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IT 관련 종목들이 계속 지금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네. 6월, 7월, 8월 타이밍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IT 계열 종목분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올라갔다가 그때 올라간 게 조선업종 부분하고 바이오 종목들이 7월하고 8월에 슈팅 나오면서 다 신고가 행진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멈추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9월 초중반이 넘어가면서 IT 반도체 급강세가 나오면서 조선하고 바이오가 일부 종목들 빼고는 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펌핑이 이제 반도체가 나왔으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신고가장이니까 옆으로 기거나 살짝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공업주처럼 지금 옆으로 길 거란 얘기죠. 더 이상 매수 동력원인 외국인이 계속 끌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섹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선 부분들에 대한 신고가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부분들에 대한 약진 그리고 이제 조선 부분이라든지 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 회의 부분들이 에이펙이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 그룹군에 대한 발표 부분들이 기업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10월 말에 대한 이슈 기대치에 따른 상승력 기대치 부분들도 또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버슈팅된 IT 부분에 지금 접근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유지는 가능한데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눌림 섹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좀 쉬고 있는 섹터 쪽. 그렇죠. 그런 쪽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안정적이면서도 슈팅 시 추가 신고가 흐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1년만 봐도 우리가 순환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같이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수를 사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ETF. 좋습니다. 지수를 어차피 어떤 업종이 순환을 돌던 지금 신고가로 올라온 상태에서 미증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연방정부가 필수 요소 빼고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안 빠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오늘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 사유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분할 매수 관점이지만 우리 지수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지수 ETF 상품 부분들은 종목을 직접 고르기가 어려우신다면은 베팅 해보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현상. 요즘 아이러니한 현상이 참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금값이 연일 최고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1,421원입니다 오늘. 네. 근데 환율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좀 그게 있을 거야. 네. 우리가 휴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증시는 계속 움직였고 한꺼번에 달러 변동성에 대한 연동을 봤는데 환차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달러는 지금 이제 휴장 기간 동안에 1% 올랐어요. 오늘 장중에. 근데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나 IT 계열을 4% 5%를 올리면 1%에 대한 환차손을 다 꺾고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종목 흐름을 올려가지고 환차손 부담 심리를 상쇄시키는 흐름으로 외국인 포지션들이 오늘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추석 전에 동시효과에 기관한테 물량 바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요. 거래소에서만 1조 2천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는 더 펌핑을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현상들도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덕 대표의 시장 한수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오늘 축구하는 거 아시죠? 방금 알았습니다. 네, 4대 0입니다. 주식이 더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뭐 축구는 가끔씩 제가 방송할 때 축구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제가 안 할 땐 축구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우리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장의 한수는 네, 오늘 또 재밌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수는 고기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기 어떤 의미일까요? 고기. 네, 일단 피디님께서 차트 많이 써달라고 해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네. 하겠습니다. 제가 9월 5일부터 진짜 주식 3부 금요일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나왔을 때 이 네모칸 처음에는 이제 박스권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9월 5일부터 이제 기회의 창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9월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설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명절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송에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2.7% 받았는데 조정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받아야 빨리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고기다라고 잡았습니다. 네. 보통 주식시장에서 또는 우리가 먹을 게 많을 때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고기만 고기밖에 있다? 없다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번 다 돌려보시면 결국은 지수가 9월 5일부터 여태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높은 가격에서 더 사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증시가 점점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셨다가 나중에 결국은 더 높게 사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살 종목이 사실상 시장에서 자 아까 축구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지금 축구보다 전 주식이 제일 지금 재밌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그래요? 정말 수익 많이 내셔야 되는 장이고 지금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앞서 질문 드렸던 거랑 똑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른 종목하고 내린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가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개인 투자자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앞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는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김민재 대표가 생각하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신 분들 현금 있고 이번에 나 여태까지는 뭐 차익 실현을 하셨던지 아니면 나 이제는 나도 지금 이 물반 고기반에서 고기가 더 많은 이 시장에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증시는 상승장이죠. 그러면 네. 항상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고 상승이 다시 길고 하락이 짧습니다. 그 얘기는 조정받을 때 올라가는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적어야 되고요. 상승할 때 올라가는 섹터가 비중이 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에는 AI 수혜 섹터가 올라갑니다. AI 수혜 섹터 하이 섹터로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양자, 원전, 전선 이런 쪽이 올라가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을 때에도 대형주에서 받쳐줄 종목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버텨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계속 엇박자를 타시는 이유는 매일 벌려고 하셔서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다라는 거는 그 짧은 조정 구간 때 그때 먹으려고 들어가실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종목이 상승을 이끌었던 AI 수혜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그 찰나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선 방산을 들어가시면 얼마 안 돼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상승이 길어진 AI 수혜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조선과 방산을 조정 때 사서 지금 수익을 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물리게 됐는데 내가 놓쳤었던 조선 AI 수혜 섹터가 다시 지금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 템포는 쉬셔야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에는 매일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이 조정 구간 때 오히려 AS 섹터를 조정 구간에 더 담아 놓으셨다가 상승이 길어지는 시기 때는 AI 수혜 섹터에서 돈을 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지금은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을 방망이 짧게 잡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쭉쭉 크게 좀 굵직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라져 있는 반도체 혹은 AI 업종 안에 AI 하단에 있는 이 섹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로봇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제가 여쭸던 질문이랑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긴 한데 많이 올라간 종목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섹터 중에서 아직 덜 올라왔다고 보이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솔직한 의견 말씀드리면 네, 솔직한 지금 의견. 반도체는 한 6대 4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 게 4, 안 오른 게 6입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 잡으라고 하면 던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종목, 수익 볼 종목이 너무 많아서 반도체는 수시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로 올라갑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명절 조정 뒤에 일괄적으로 반등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골고루 다 올라갔지만 보통 로봇은 올라갈 때 반도체는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려요. 탱크처럼 밀고 올라간다. 반도체는 조정을 크게 주지 않는데 꾸준히 양봉으로 상승하면서 잡기 어렵게 올라가는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로봇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로봇은 급등합니다. 즉 이걸 미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한 번에 급등 20% 30% 가까이 급등하기 때문에 노리고 있다가 그렇게 급등하면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봇은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데 로봇은 좀 어느 정도 릴레이로 기술적으로 자리가 잡힌 종목들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명절 때문에 방송이 없었었고 네. 2주 전에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원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원전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사실상 원전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원전주가 두산레비티와 그리고 BHI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것도 AI 관련 섹터로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의 부분으로? 네, 맞습니다. 네. 원전이 또 매력적인 건 뭐냐면 조방원이라고 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원전도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AI 수혜 섹터를 엮여서 사실상 지수 상승 구간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올 텐데 위로 크게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AI 수혜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잡게 됐었을 때 큰 수익이 날 종목들이나 섹터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사실상 이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새벽에 잠을 깨면 잠이 안 옵니다. 종목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수익률로 그걸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한 번은 삼성전자나 NSK하이닉스가 있는데 뭘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걔네들이 이미 올라가서 비중을 많이 용기 있게 못 잡는다고 하면 한미반도체를 비중을 많이 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안 올라간 종목을 비중을 많이 잡으시면 수익이 훨씬 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전 같은 경우가 오늘 시세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한 구간에 약간의 넘겨야 될 산이 있지만 이 구간 때만 잘 넘기면 굉장히 원전도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방 기반 중에 물보다는 고기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력 질주, 광풍, 인수. 뭔가 인수를 제외하고 좀 굉장히 좀 뜨거운 뭐 이런 느낌인데 전력 질주. 우리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김영석 대표님, 전력 질주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력 질주. 100m 달리기 몇 초 할 때. 뛰세요? 저요? 네. 김민재 대표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뭐 말씀이십니까? 100m요. 달리기. 운동 좋아합니다. 맞죠? 네, 빠르실 네. 것 같아요. 저는 한 14초 때, 3초 아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젊었을 그렇게 때. 따지면은 뭐 다 네네. 국가대표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원래? 그렇게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전력 질주. 뭐가 김용덕 대표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달려가고 있나요?
아무래도 전력과 연계돼서 질주를 아.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신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전력주를 아마 가져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김민지 대표 전력 질주 어떤 내용일까요? 뭐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 아닐까요? 랠리, 전력 질주 랠리. 100m 몇 초 뛰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요. 13초, 14초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 질주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 전력기기 섹터가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인 HVDC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또 차단기인 GIS는 유럽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2033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로 커질 GIS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전환하고 있고 HVDC 등 신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 중인 전력 섹터, 국내 기업들의 미래 전력 시장 공략 움직임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전력 질주에 대한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뭐 잠깐 오늘 좀 이미 띄운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이제 3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했던 섹터가 보면 반도체는 워낙에 요즘 좋았고 장 중간에 이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원전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그리고 로봇이 장 초반에는 좀 종목별로 편차가 좀 있었어요. 오히려 한 4%, 5%대 하락하는 종목도 꽤 다수가 있던 섹터였는데 장 중반 들어서면서 강하게 일부 종목들이 이제 치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미에는 상당수의 종목들이 올라온 섹터가 돼버렸죠. 결론적으로 로봇과 원전, 반도체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섹터는 공교롭게 요 추석 연휴 거의 말미쯤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AI의 필수 3대 산업, 칩과 그리고 전력 그리고 로봇 이 세 개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들과 이제 관련된 산업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전력기기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변압기 시장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변압기 시장 자체는 북미 시장의 어떤 그 쇼티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사실 거기에서 한번 커다란 어떤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 급등이 한번 있었던 섹터고요.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잠잠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잠잠하다가 다시 또 치고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주로 치자면 예전 대형주 중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가기 시작을 네. 했고 올해 들어와서 치고 가는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이죠. 계속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투심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섹터이기도 하지만 네. 그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실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AI 시대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올 하반기 남은 시간들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데이터 센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설비들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 시장, 이 전력 기기 시장 이쪽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또 실적 시즌 다가오거든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또 AI를 이끌어가는 주요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에 전력기기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찍어준 산업이라는 하단 지금 자막이 나가는데 세 가지입니다. 전력기기, 그 로봇, 그리고 원전. 정확하게는 전력기기는 아니고요. 네. 그 전력.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원전과 전력. 그러면 이 전력기기를 선택하신 전력기기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어느 쪽 전력기기는 뭐 다양하게 어떤 업종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하진 않은데 이 중에서 가장 어느 쪽을 먼저 우선시 좀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변압기 쪽 종목들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 변압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변압기 종목들이 또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잠시 그런 후에 준비하신 그 종목도 이 전력기기에 포함된 쪽인 변압기 쪽인 관련된 거예요? 그쪽입니다. 예. 좋습니다. ESS는 어떻게 보세요? 이 데이터 센터 나오면 ESS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요 며칠 좀 이야기 들어보면은 HVDC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표님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변압기 쪽을 가장 우선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ESS 쪽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그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ESS 쪽도 같이 하는 회사가 같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쪽에도 이제 그 일종의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도 사실 필수적인 분야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력을 AI의 3대 이제 산업으로 분류를 하기도 한 건데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전 얘기가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족한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ESS 채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겠죠.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섹터의 이 주가의 분위기 흐름들은 어떤가요? 위치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나왔지만 대표성을 띠는 뭐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그 두 종목은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보면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위치는 달라요.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 심지어는 하단부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네네. 은근히 종목들이 좀 다양한데 그들의 실적을 열어보시면 이유는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만큼은 실적이 좀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종목들을 고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전력기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김민재, 김용덕, 김민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OX판으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지금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될 섹터다. O. 아니다. 지금 뭐 전력기기도 좋으나 더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기대감 있는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다른 쪽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까지는 잘 모르겠다. X. 기타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덕 대표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미 뭐 제가 우리 환경 투자자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강조를 해드렸고 지금 저희 가족분들도 오늘 분할 차익에 일부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필수적으로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기에 좋은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대표도 옵니다. 전력기기는 내 포트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 어떤 의견이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구리 선물이 먼저 지금 많이 반등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구리 선물이 여기서 한번 꺾여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느냐 때문에 살짝 현재 한국 전선 종목들도 좀 조심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리 선물 상관없이 한국 전선 종목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려고 자리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는 지금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전력기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기 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광풍. 이 김용덕 대표가 준비한 건데요. 광풍. 네. 어떤 얘기일까요? 김민재 대표님 광풍. 모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박우신 대표님 광풍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밖에 광풍 불잖아요. 그렇죠. 저희 광풍까지 될까요, 저게? 비 많이 오던데. 광풍 아닌가요? 어떤 근데 왜 얘기일까요? 그냥 딱 글자 문자만 보니까 네. 왜 뜬금없이 광무가 생각나죠? 이강무? 광자 들어갔다고? 아니 머리서 보니까 저 풍자도 무자 비슷하게. 그래요? 광풍 뭔가 굉장히 강한 뭐 소위 말한 미친 듯한 바람 네. 뭐 이런 건데 지금 시장에 미친 듯한 바람이 부는 섹터가 굳이 찾아보자면 반도체 반도체죠. 말고 또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표정은 또 반도체가 아닌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광풍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거센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 이론을 정립한 새 과학자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진 건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리게팅 컴퓨팅과 아이온큐 등 대표주들이 한 달 새 최대 3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광풍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광풍에 대한 섹터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 오늘의 이슈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게 광풍이라는 말이 어울리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뜨거운가? 뭐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래, 제가 광풍이 제일 될 수도 궁금한 있고. 건 예. 뭐 확실히 그 양자 컴퓨팅 쪽이 좀 뜨거운 분위기는 있긴 한데 네. 이 배경이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먼저 어떤 이야기신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양자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하고 같이 편승을 하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AI 시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기반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꼽아가지고 그 강도를 높여서 연산 속도를 높이는 건데 양자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크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갖다가 연산 처리 속도를 잡아주기만 하게 되면은 AI 시대가 더 쉽게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억지로 물량 공세로 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양자 시대로 오게 되면 자연 연산 속도가 지금의 뭐 수조 배 이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AI 시대의 진정한 꽃은 양자 시대에 들어갈 때 이제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뭐 2, 30년 남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만 실제 AI 시대도 지금 1, 2년, 2, 3년 안에 나오지 않거든요. 네. 한 10년, 20년은 이제 걸려야지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가기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먼 미래의 얘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고 점점 진보하고 있지만 양자는 아직 상용화의 길이 이제 멀죠. 연산 속도가 높은 반면에 중간에 이제 불량 부분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 부분들에 대한 해소율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연산 처리 속도에 대한 기본 부분들은 높아도 큐비트 단위라고 해가지고 네. 배열 단위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공화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수십만 큐비트 정도까지 가야 상용화가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AI 시대에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현재는 뭐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1, 200큐비트 정도 다니고 원자 배열 기준으로는 지금 6100큐비트까지는 개발이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발견해낸 뭐 또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 부분들을 받으면서 좀 더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 보니 관련 흐름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진행될 사항인데 바로 눈앞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의 관련주들의 반응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이제 시총일이 최고가가 될지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 미증시에서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양자 관련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에 있는 이제 리게티 컴퓨팅 차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말에 한번 양자 붐이 좀 불었었어요. 이게 어떤 차트인가요? 리게팅 컴퓨팅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몇말 년 초에 한번 양자 관련주 붐이 불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KCS라든지 엑스게이트가 양자모 기대치로 변동성을 줬는데 이때 신고가였어요. 그러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 기간 조정을 주면서 쉬다가 지금 역대 신고가 레벨업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미증시의 모든 종목의 단일 상승률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양자 관련주에 직접적인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대표적인 양자 관련주가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신고가 경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신고가 돌파와 도전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양자 관련주는 주로 양자 컴퓨팅보다는 암호 쪽 라인인데, 양자 내성 암호 쪽 부분들인데, 이런 쪽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얼마나 따라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봐서 이제 몇몇 종목 부분들을 본다면, 주봉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고가 형식을 한번 보였었거든요, 양자 네. 관련주가.
근데 지금 기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아직 못 움직이고 있죠. 근데 미국 양자 관련주는 이미 이 신고가에 도달했거나 그 이상을 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광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네. AI 반도체주가 AI 관련 엔비디아 신고가나 관련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형식으로 가는데 따라서 가는 거 대비해서 양자 관련주는 신고가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양자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스타트를 끊으려는 중이다라고 본다면 기본 반등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광풍이 분다면 맞습니다. 신고가 흐름으로 쭉쭉 뻗어가는 상한가 잔치를 벌일 확률이 10월에 높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양자 컴퓨터 쪽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컴퓨터 쪽으로는 직접 관련주는 컴퓨터 없고요. 쪽으로 직접적인 네. 관련이 없고 우리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을 때도 우리 정부에서는 저것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와서 양자 컴퓨터 쪽을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기엔 너무 좀 늦었어요. 늦었다, 네.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 쪽은 어떻게 좀 관련주들을 좀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그리고 이쪽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우선- 시장에서. 네, 우선은 이제 양자 컴퓨팅 자체는 늦었죠. 관심도 이제 늦기도 했고 그리고 따라 붙으려면은 이게 이제 어서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위 큐비트를 올리는 부분들을 계속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늦어서 정부가 지원은 해주겠다고 했으나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보다는 컴퓨팅 쪽은 협업 쪽으로 네. 글로벌 협업 쪽으로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게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업체 부분에서 우리나라 양자 암호 관련주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협업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한 이제 퀀텀 이제 단체 소속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 부분들이 연동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 8개 종목의 그룹군을 가지고 좀 선두 부분들을 맞춰가고 있고 연속성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컴퓨팅을 집중한다기보다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기술력을 좀 더 높여가면서 글로벌 업체하고의 협업 부분들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양자 컴퓨터에는 반드시 양자암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양자 암호 관련주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의 이슈 양자 컴퓨터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두 분 박우신 김민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김영덕 대표도 같이 OX판을 들어주시죠. 자, 양자 컴퓨터 이 관련주들 내 포트 안에 지금 꼭 있어야 된다. O 아니다. X 모든 기타 의견 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지금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시고 우리 박우신 대표는 X입니다. 아니다. 기타 의견인데요. 자, 그럼 뭐 김민재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김영덕 대표의 O는 앞서 말씀하신 의견으로 저희가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김민재 대표 O를 드신 이유 내 포트 안에 양자 컴퓨터는 꼭 있어야 된다. 어떤 점일까요? 일단 이것도 AI 그 수혜 섹터라고 하셨잖아요. 앞서. 네. 그 수혜 섹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2주 전에 종목 추천 갖고 왔었을 때 한 종목은 엑스게이트였고 한 종목은 KCS였습니다. 즉 제일 근래 추천했었던 양자 컴퓨터 두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양자 종목 사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우신 대표는 X입니다. 어떤 의견의 X인지 궁금합니다. 꼭이라는 단어가 그냥 걸려서. 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양자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종목을 너무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사고, 바이오 사고, 로봇 사고 앞서 말씀하신 전략 AI 분석. 관련 섹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앞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계속 두들겨 봤는데 네네. 그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뭐냐면 이쪽은 한번 터지면 세게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터지고 있진 않죠. 물론 이럴 때 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꼭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섹터 자체는 저도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김영석 대표가 준비한 양자 컴퓨터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볼 텐데요. 키워드부터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키워드 인수라는 키워드입니다. 제 친구 이름이긴 한데. 제 친구도 인수, 인수란 친구 꽤 있어요. 네. 전 장인수. 좀 박인수. 아, 그래요. 다른 친구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우신 대표님 인수 어떤 얘기일까요? 인수. 인수요? 네. 무엇인가로 인계가 된다. 인수했다. 뭐 그런 네.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수했다. 그런 섹터가 우리 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슈가. 인수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알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섹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통 이슈. 종목에 따로 해서 적대적 인수나 뭐 따로 가는 거라서 이슈 쪽으로는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인수에 관련된 아마도 로봇 쪽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인수를 했고 굳이 따져본다면 그걸 이제 와서 그 예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만 할 게 앞으로도. 아니고 앞으로도 로봇 기업에서 지금 인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굳이 지금 섹터 인수를 한다면은 대기업이 인수를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로봇 섹터거든요. 좋습니다. 그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또 납득도 되고 하는데 과연 인수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저도 키워드가 궁금한데요. 자, 인수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굵직한 인수 소식이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부를 약 7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건데요. 소프트뱅크의 다음 개척지는 피지컬 AI라면서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80%가 로봇에서 나올 거라며 로봇 시대 개막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기술 혁신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투자 확대와 인수전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며 로봇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인수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요. 이번 이슈는 로봇입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우리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내용부터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9월 5일 날 첫 방송 나왔을 때도 추천했던 종목이 로봇 두 종목이었습니다. 삼연과 KNR 시스템이었고요. 오늘 두 종목 다 좋게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한경에 오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 있었을 때 별명이 로봇좌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또 포함이 될 때 뭐 로반좌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수익이 가장 크게 나는 섹터를 항상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모멘텀 보게 되면 젠슨왕의 아들 스펜서왕 같은 경우가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 미래를 논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걸 권할 때 가장 이 성장성이라든지 유망한 걸 권하게 될 텐데 젠슨왕이 로봇을 자녀분들한테 자식들한테 권했다는 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챗 GPT처럼 결국은 로봇도 이제 우리 일상의 로봇이 대중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은 지금 당장 아직까지 잡히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매출이 잡힐 거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들의 이 실적이 미리 선반영되는 게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인수 같은 부분은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스위스의 이 ABB 이 로봇 사업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대기업들은 사람들을 안 쓸 겁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로봇한테 다 뺏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기업을 주식을 사셔서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로봇한테 뺏기게 됐을 때 어쨌든 로봇 기업을 통해서 배당을 좀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업들은 이러한 뭐 이 산업 재해라든지 또는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노조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결국 안 쓰고 로봇을 쓰려고 할 거기 때문에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다 잡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쪽에서의 로봇도 보고 있고 또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력 사업으로 앞으로 좀 이어나가겠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로봇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또 제일 약한 로봇 쪽이 휴머노이드가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서 관련된 건 감속기 정도만 계속 보는 정도인데 감속기를 제외한 좀 나머지를 볼 만한 뭐 옥석 가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도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자랑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국의 양자가 지금 가능성 있느냐 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한참 앞서 있는데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를 사실상 논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반적인 세계 증시에서 올라오는 이런 호재 또는 강세 섹터라든지 수급을 받는 쪽이 결국 종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즉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기대감.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반적인 세계 증시에서 로봇에서 가장 강점을 갖는다고 하면 한국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한국에 있는 로봇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 양자라는 이 섹터로 수급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양자 종목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수급은 관련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네. 이거를 이 실제적인 경쟁력을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기대감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업에 뭐라고 해야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든 있지 않든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럼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데 실적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시화라고 할까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찍히는 거는 이번 분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 언제부터 정도로 예측이 좀 가능한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실적이 언제 잡힐 것이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성장주들 항상 보게 됐었을 때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 지금 로보티즈가 로봇 손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로봇손이 실질적으로 현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투입될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혔을 때에는 오히려 종목이 수익이 또는 상승률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는 이 시기 때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반영될 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는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민재 대표가 바라보는 로봇 섹터의 옥석 가리는 방법. 지금 그러면은 로봇은 이러한 것들이 부합이 되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김민재 대표만의 옥석 가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로봇 섹터에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네. 차트. 네, 맞습니다. 뭐 팁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어쨌든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앞으로의 실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 종목을 누군가가 올리기 위해서 물량이 들어와 있고 그 물량대를 잘 돌파한 종목들을 먼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제가 이 종목 이 방송 처음 나와서 추천했던 게 삼영과 KNR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고처 처음 나갔을 때는 로봇스타를 드렸습니다. 다 근래에 가장 급등했던 종목만 골라서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은 투자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특히 로봇 같은 경우나 또는 어떤 테마성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하시는 분들 좀 따라다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용덕, 박우진 두 분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일단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천 시대를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섹터, 뭐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가 일단 주축이 되겠지만 꼭 필요한 섹터의 로봇 또한 포함이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섹터이다. 5천으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섹터가 로봇이다. 오, 아니다. 뭐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 다 꼭 필요한 섹터가 로봇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박우신 대표님, 이게 지금 네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될 섹터라고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예. 뭐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지수가 5천을 가기 위해 로봇 섹터가 꼭 필요하냐? 제가 오를 들긴 했지만 사실 네. 로봇 섹터의 종목들이 지수 5천 가는데 기여할 게 뭐 크게 있을까요? 네. 그나마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시총 상단에 있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거 신고가 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아마 올 2월에 한 42, 3만 원 갔었는데 이런 것도 다 신고가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로봇 섹터는 실적 가지고 매매하는 섹터는 아니죠. 예, 이거는 뭐 전형적인 모멘텀 플레이인데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요 산업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얘네를 지금 실적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아까 뭐 실적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시장은 한 2년 후, 3년 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가시적인 실적을 볼 수 있는 시기를 2, 3년 후로 예상을 하고 그 2, 3년 후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가지고 볼 만한 또 섹터도 아닙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까 뭐 차트를 잘 봐야 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모멘텀 플레이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야 단기적인 이제 차익을 거두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뭐 대표주들도 최근에 로보티즈 신고가 가는 것처럼 다들 신고가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덕 대표도 5를 드셨습니다. 네. 네, 꼭 필요한 섹터다. 어떤 내용일까요? 짧게 들어볼까요? 뭐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9월에도 뭐 하이제나레램, 사면, 뭐 유진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등등. 드려볼게요. 네. 로봇 섹터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네, 많습니다. 어.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고, 그렇죠. 네, 오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긴 했어요. 뭐 지금 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가 더 장대 항목을 찍었는데 기술력이 있는데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 사이클 기대치도 지금 충분히 많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희지 대표님 로봇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종목 공개에 로봇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오늘 로봇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별 기준부터 저희가 하나씩 여쭤볼 텐데 박우신 대표, 이 종목을 선택한 오늘 또 종목을 선택한 이 선별 기준은 어떤 기준을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일단은 1번은 실적이고요. 실적. 네. 섹터 자체가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한 섹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런 거를 고루 좀 참고를 실적,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냐는 건 대장 아닌가요? 대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대장 이러면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을 대장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뭐 크게 움직이는, 힘있게 움직이는. 그건 아까 두 개 이미 다 얘기 드렸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업종 대표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업종 그만큼 대표죠.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실적과 모멘텀을 AI 이렇게 해볼까요? 시대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력기기 업종 대표주. 아우, 깁니다. 모멘텀으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용덕 대표는 어떤 선별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성장성과 선취 가능 차트? 성장성과 차트 매력도. 차트. 네. 성적성과 그 종목의 위치를 좀 많이 네.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 실적은 거죠? 뭐 아직 뭐 그렇진 않고. 기술적인 분석, 네. 성장성과 기술적인 분석을 좀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김민재 대표는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항상 수급입니다. 항상 수급 하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의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우신 대표는 모멘텀과 실적을 선별 기준으로 놓고 선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산일전기 어떤 내용일까요? 산일전기가 한 작년 말,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이제 변압기. 그 당시에 이제 상장하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종목인데 올해도 이제 중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곤 했습니다.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한 2달 정도 고점권에서 박스를 좀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네. 일단 이 종목이 이 변압기 종목들 내에서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건 이 회사가 이제 실적 구조 자체가 이제 특수 변압기 쪽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 변압기라는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아까 뭐 또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뭐 관세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그런 소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관세나 이러한 이제 부수적인 것들도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기저효과를 보이면서 또 놀라운 실적의 성장으로 다가올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계속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대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력기기 종목으로 산일정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네. 차트는 이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요게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올해도 좀 관심이 좀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달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략 13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반 요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점차 이제 그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박스 하단에서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가 출현을 했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또 움직임. 이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 시기도 글쎄요 뭐 한 달 내로는 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산일전기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일전기 우리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덕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김용덕 대표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용덕 대표는 성장성 그리고 앞서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용덕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KCS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에 좀 해당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인 이제 SK텔레콤하고 직접 협업을 해가지고 양자 난수암호 관련 이제 칩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이미 시판을 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하고도 이 관련된 암호칩 연계 제휴 부분들이 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서 대기업 연계 강도가 높을수록 앞으로의 이제 상용화 사업성 부분들이 훨씬 더 진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통신망 관련 가장 대표 그룹하고의 직접적인 사업 부분들은 양자 컴퓨팅이 되건 암호화가 되건 간에 통신과 연계돼서 다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권 차트입니다. 역배열을 정배열 부분으로 돌려놓는 차트 흐름 부분들이 이제 막 9월에 들어오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눌러주고 오늘 다시 변동성이 생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부분들은 작년 말에 신고가가 갔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주봉상으로도 주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배열하고 이제 완전 정배열화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이제 그걸 같이 맞춰가면서 구름층 상단으로 올려놓는 흐름 및 N자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글로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예전 신고가 구간이 이제 리기팅이 나왔을 당시가 이 구간이고 이 종목도 기간 가격 조정을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갖추고 랠리 부분들을 출발하기 전 부분에 눌린 부분들을 잘 주고 나서 이제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KCS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잘 나오거든요. 한번 상한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본 슈팅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직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를 이제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고점 근처 도전을 할 수 있는 선취 가능 차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정도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CS 우리 김용덕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김민재 대표의 종목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민재 대표는 수급을 선별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로봇주를 위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주에서는 템베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포트에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R 시스템이라든지 사면 그리고 오늘은 뭐 시메스까지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번 포인트에서는 에브리봇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청소로봇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친환경, 즉 전기차를 팔면서 바이든을 선택하지 않고 트럼프한테 붙었던 거는 이제 전기차를
주로 보는 회사가 아니게 다 바뀌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 즉 로봇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즉 전기차를 따라가지 않고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로봇이 항상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마찬가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홍색 선이 있는데 뭐 제가 나중에 꼭 이런 걸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분홍색 선이나 파란색 선을 그어드리는 종목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 구간대에서 사실상 지지받고 올라가던 타이밍에서 명절 조정을 맞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이 명절 조정 때문에 못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세명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변압기 혹은 이제 전력기기, 전력 부품, 전력 설비 이쪽 라인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 대비 제일 싼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대략 시가총액도 좀 스몰캡이라서 1,500억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을 한 100억 정도 기록을 했고 이 정도 지금 실적이 올라오는 추세라면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10배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력 설비 기업들은 10배도 주지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심지어 내년, 내후년 실적 가져와서 20배까지도 밸류에이션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장 싼 기업 실적 대비,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성장한 이유도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동사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각 산업군들의 성장 이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 일회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추세를 갖고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확대는 비단 우리나라 뭐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향후 1년, 2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적 수혜주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차트인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한번 랠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슈가 있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도 또 한번 잘 나오다 보니까 강한 시세를 이제 기관의 수급과 함께 동반해서 좀 연출을 시킨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이제 가격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수혜주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정도 눌려 있는 구간에서는 좀 무난하게 담고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세명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명전기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용덕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김용덕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다나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쪽하고도 연동이 되는 종목이고 또 이제 양자 관련주로도 같이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 라인에 대한 양자 네트워크 정산 이제 암호 시스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사업 영역이 이제 글로벌 핵심 메인 기업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도 신고가고 금값도 신고가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 또 정부 정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미국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제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연동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영역의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안전화 장치 부분들을 마련해가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핵심 휴대폰 결제 쪽이 많이 있지만 3대 결제 트렌드 부분에서의 기대치로 앞으로 사업성이 좀 더 확장되는 거죠. 큰 사업 영역으로 좀 더 확장되는 재료 보유 기대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차트예요. 이 종목은 선점 차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이 급등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차트 패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직고 돌파 이후에 눌림을 주고 그 직전 고점 지지가 나오다 보면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요즘에 급등 나온 종목들은 이 차트를 갖추다가 신고가 급등이 이제 나옵니다. 눈에 익혀두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차트고,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역대 추가적인 이제 고점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15,000원대 위쪽 구간까지도 차트 레벨업이 이제 도전될 수 있는 구간대니까요. 선점하면서도 중상한가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의 다날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PNS 로보틱스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로봇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로봇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담아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활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 관련된 로봇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결국은 이러한 로봇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러한 모멘텀을 갖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밑에 분홍색 선이 하나 깔려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강세 반등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절 때 사실상 지켜졌던 가격대가 살짝 깨졌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구간대에서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준비하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금 로봇 종목들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텐베거가 나온 쪽은 로봇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PNS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을 하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산일전기였는데요. 매수가는 11만 원, 목표가 12만 5천 원에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였습니다. 매수가는 9,800원, 목표가는 11,000원에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덕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KCS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4,000원에 손절가 9,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3,000원에 손절가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에브리봇 나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1,500원에 손절가 12,7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PNS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11,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이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앞서 저희가 오프닝 시작했을 때 짧게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님, 예. 올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큰 예. 이벤트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 에이펙도 있고요, 금리 인하도 또 뭐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큰 이슈, 어쨌든 하나씩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국인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하반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론자다 이렇게 네. 평가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말까지 4분기까지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우리 10월달에는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팁도 좀 같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정체성을 저는 유동성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 시장에서 실적 물론 중요하죠.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유동성 시장에서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 그 편차가 좀 있기는 해요. 뭐 앞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섹터 같은 경우도 빠른 성장성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더 높게 받았었던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쪽은 실적이 잘 나와야 당연히 시장에서 그러한 계속 킥보잉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될 거고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이런 것도 저는 실적이 좀 중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 좀 좋지는 못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적이 중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구간은 결국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유효한 구간이다. 사실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레거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까지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이제 파괴적인 어떤 그런 상승세가 연출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러한 이게 여기까지 갈 것 같나? 하는데도 가는 게 이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여실히 최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번 들어온 유동성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빠져나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또 실적 장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저희 얘기하는 분기 실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는 장세를 뜻하는 거고 그래요. 그 역시도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비단 올해 말까지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영덕 대표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요. 이제 연말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추가적인 의견은 필요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섹터만 잘 순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섹터 순환의 일단 대표 섹터는 역시 다 반도체일 것이고, 네. 앞서 김민지 대표가 얘기했던 AI 수혜 섹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잘 대처만 하면 된다. 장은 어차피 올라갈 건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자. 그런 건. 섹터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 연말까지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돈 엄청 많이 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민재 대표가 지금 연말까지 있을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나 이벤트 있을까요? 사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뭐 파월이 지금 조정한다고 하는 건 어차피 실적으로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공화당 그러네요. 다 잡혀 있는데 여기서 표 뺏겨서 의회 넘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는 트럼프는 계속 시장 받쳐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일단 연말에 잠깐 우리 이 상법이나 세법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요. 한번 잠깐 볼 때 변곡점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또 전망 들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 분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우신 대표님 몇 시부터인가요? 네. 지금 바로 입장 아니시죠? 11시 반부터 11시 반, 1시간 뒤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뭐 예를 들면 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소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올라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말에 과연 올라타야 될지 아직 뛰지 않은 말에 타야 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 준비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영덕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아닙니다. 저도 11시 반. 11시 반에. 네.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우선은 제가 오늘 뭐 양자 관련주를 좀 얘기해 드리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10월에 봐야 되는 섹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 섹터 한 개를 종목과 함께 좀 알려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승률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절대 승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좋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는 11시 반인가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바로 입장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 한 1,103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적네요. 네. 원래 금요일 날이라서 잘 없다라고 하셨었고 1,000명 잘 안 넘는다고 했는데 오늘 1,3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선배님들과 이제 더 금요일장 제일 높게 올라갈 건데 방송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 1,100분들 다 들어오셔서 무방 들으시면 돈 버는 얘기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돈 버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축구. 네, 축구. 저희 5대 0으로 5대0으로 졌던데요. 네, 졌습니다. 제 지면 또 말 잘 안 해요. 속상해서. 어쨌든 우리 김민재 대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오신, 김영덕 두 분은 1시간 뒤입니다. 11시 30분부터 시작되시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